안녕하세요. 실전도배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훼손한 벽면에 도배를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석고보드 벽면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강아지가 이렇게 훼손한 벽면을 전혀 티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도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도배를 하실 건지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양이나 개를 키우다 보면 걔네들이 벽지를 손상시켜서 이런 보수하는 일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보통 고양이들은 발톱으로 훼손을 하기 때문에 벽지만 손상이 가는데요. 큰 개를 키우다 보면 보통 발로 쿵쿵거리기 때문에 이런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면이 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수를 하려면 석고보드를 교체하고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도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재만 이용해서 깔끔하게 도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도배를 할 때는 벽에 붙어있는 장애물들을 먼저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지를 뜯어냅니다. 벽지를 뜯을 때는 가장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자리 혹시 어디 들뜬 데가 있으면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공간 띄움 시공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힘만으로 벽지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들뜬 데가 있으면 벽지가 마르면서 벽지가 들고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정말 잘 뜯어줘야 됩니다. 오늘 작업은 책받침과 실리콘 그리고 각대를 이용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책받침은 수성 실리콘으로 붙이는 게 제일 잘 붙습니다. 본드나 본드실로 책받침을 붙이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수성 실리콘으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모서리에 책받침을 꺾어서 댈 때는 그냥 꺾으면 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칼로 살짝 그어준 다음에 꺾어주면 각이 반듯하게 잘 나옵니다. 저렇게 각을 먼저 잡은 다음에 수성 실리콘을 쏘아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벽면이 울퉁불퉁한 곳에 책받침을 댈 때는 실리콘을 충분히 쏴줘야 됩니다. 실리콘을 조금 쏴주면 나중에 책받침이 움직일 수도 있고 들뜰 수가 있으므로 이런 곳에는 실리콘을 충분히 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실리콘이 들쏴지면 나중에 벽지 마르면서 책받침을 당길 수가 있으므로 가장자리에도 항상 신경을 써서 실리콘을 쏴줘야 됩니다. 나중에 책받침 위에 벽지를 붙일 때는 그냥 본드만으로는 벽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받침 위에 도배를 할 때는 수성 실리콘을 긁어주고 벽지를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책받침 작업이 끝나면 모서리에 각대 작업을 합니다. 각대의 길이를 잘 재서 정확히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칼로 자른 다음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길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리콘을 먼저 쏴버리면 나중에 길이가 맞지 않으면 더 잘라내야 되는데요, 수성 실리콘이 자꾸 손에 묻어서 더 잘라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초코보드 벽면이 훼손됐을 때 책받침과 각대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정도 모양을 잡았고요. 이제 여기다가 텍스로 공간 띄움 시공을 할 겁니다. 아이텍스를 맨 밑에까지 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맨 밑에 부분에는 3중지를 먼저 돌려서 책받침 자국과 각대 자국이 나지 않게끔 해줄 예정입니다. 3중지는 책받침 위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본드 대신 실리콘을 쏘아서 붙여줍니다. 삼중지는 가장자리에서 1cm 정도 띄워서 시공합니다. 텍스를 칠 때 콘센트나 가운데 장애물에 본드를 넣을 때는 너무 넓게 넣으면 텍스가 울기 때문에 최대한 좁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2cm 정도, 그 정도 2cm, 3cm 그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텍스 시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장자리 각대 때문에 이렇게 자국이 흉하게 남았습니다. 부직포나 아이텍스로 공간 띄움 시공을 해도 가장자리 울퉁불퉁 자국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 자국이 나는 부분은 3중지를 걸어서 그 자국을 없애줘야 됩니다. 기초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정배를 들어가면 책받침이 아직 굳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벽지가 마르면서 책받침 해놓은 데가 들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받침이 어느정도 실리콘과 함께 굳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둔 다음에 정배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벽면 정배 작업을 먼저 다 끝낸 다음에 여기는 맨 나중에 정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그전도배가 토코보드에다가 밀착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심지를 따로 걸지 않고 그전 이음새 자리에다가 그대로 맞춰서 정배를 하고 있습니다. 벽지를 붙일 때 모서리 부분은 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당겨줘서 각이 잘 나오게 시공을 해줍니다. 실리콘이 몰딩 구석에 막혀서 잘 닦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주바퀴로 톡톡 쳐서 실리콘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벽지를 바르면서 장애물 칼질을 할 때 커버를 벗기지 않고 장애물 칼질을 할 때는 절대 커버에 칼질이 가면 안됩니다. 요령껏 잘 하셔서 남의 물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콘센트 칼질하는 요령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배에서 이중칼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중칼질을 실수 없이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도배 품질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중칼질 하는 요령도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그 기술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아지가 훼손해 놓은 벽면 도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벽면이 아주 망가져 버린 것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토크보드 교체 없이도 또 핸디 작업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